10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낼 때에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한 얘기가 자유한국당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너무 이르다. 여우 피하면은 늑대 온다. 앞으로 밀려올 도전이 조국은 그 전체 도전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절대로 서둘러 샴페인 터뜨리지 마라. 오늘 하루라는 거 10월 15일 하루는 기분이 좋아 막걸리 한잔 해도 좋을지 모르나 정말 정신을 다시 다잡고 결의를 굳히고 어떻게 해서 이 전국을 이 난맥상의 전국을 타개할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묘안을 짜고 거기에 대한 투쟁 계획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웃지 못할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난을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공천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자기 공천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공천의 입장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로서의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손해를 볼 것인가 덕을 볼 것인가를 넘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때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답니다. 당연히 칭찬해줘야죠. 공격도 잘했고 또 나름대로의 조국의 비리도 많이 국민들에게 이 고발해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체가 조국을 감옥에 보내거나 기소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태산같이 남아 있습니다. 겨우 지금 고비를 하나 넘은 게 정경심 구속입니다. 그 구속이 집행유예로 끝날지 정말 계속 징역으로 갈지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징역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이 기소되더라도 조국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틀림없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창장 수여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이 조국 임명을 막기 위해서 60명이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들어눕고 몸을 던져 애를 쓴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아야 된다고 몸부림친 건 사실이지만 이 패스트트랙에서 본회의장 앞에 들어누운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지금 걸려있는 고발된 60명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공천에 대한 가산점을 이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른 후보, 공천 후보 혹은 현 의원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건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원내대표로서 내가 판사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행위는 그 본회의장 앞에 들어누웠는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다. 제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범법도 아니다. 좀 지나쳤죠. 너무 나간 거죠. 검찰이 이걸 수사하겠다고 패키지로 가져갔습니다. 나 대표가 그 얘기를 한다고 검찰이 수사를 멈출까요? 더 나아가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칼로 쳐라, 나를 죽이라, 그리고 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어떤 결론을 가져오기에는 태부적입니다. 검사들이 조금은
그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수사에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패스트트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우리 자유한국당 전신이 앞장서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선진화법에 의해 패스트트랙에 지금 고발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걸려있는 60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정말 어떻게라도 찾아야지. 그 얘기는 먼저 공수처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밀고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라도 그걸 막는 것부터 하고 난 뒤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검찰에게 우리가 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법을 막음으로써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들도 역시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 사람들이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적이 아니라도 수사 대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같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함께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지. 이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직이 판사였다고 이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엄연하게 국회법에 명시된 것을 아니다라고 그냥 일괄하고 너무 잘했다. 그러므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다른 당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웃고 있습니다. 너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극악하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법을 무시한다. 법 위에 서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감정이에요. 동감을 합니다. 그 당의 이념에 동감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것이 설사 100만보 양보를 해서 100보 양보를 해서 옳다손 치더라도 가산점을 지금 준다? 말이 안 됩니다. 표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이 물러간 것은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조국이 물러간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리가 물러간 거 아닙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지만 10월 3일, 10월 9일 수백만 태극기를 흔들고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온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은 자유한국당이 고함 질러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뜨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함성이었습니다. 10월 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거의 140일 가까이 청와대 앞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한국기독교총회 회장인 정화원 목사가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주사파 척결이라는 것 때문 또 플러스 김문수 지사가 조국 퇴진이라는 거기에 호응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청와대 앞 맨바닥 세면바닥에서 21일째 밤을 새고 있는 이런 노력들 때문에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고함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 물론 국내 주요 언론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주고 있지만 민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함 지르는 게 매일 청와대 김정숙 역사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마이크로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그에 상응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국을 퇴임시킨 겁니다. 조국은 영원히 간 게 아닙니다. 내년 4월 선거를 보고 일단 이 신분 세탁하라, 몸 세탁하라고 잠깐 내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임종석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우리가 막았습니까? 이렇게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참 오만하다고 봅니다. 정말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잘났어. 지지율이 20%에 있는 20%
20% 대에 있던 지지율을 30%로 올리고 한껏 잘 나갈 때는 거의 0.9% 차이밖에 안 나도록 민주당과 0.9%밖에 지지율 차이가 안 나도록 힘껏 끌어올린 것이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아니라 국민들이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양심과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대한 그 반응이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표창장을 줘야 될 건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하게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것은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을 막고 난 뒤에 민주당과 같이 민주당도 국회에 고발된 의원들 숫자가 있으니까 40여 명이나 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검찰에 이 문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이것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공천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 60명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50명은 기분 더럽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뭐야? 내가 그러면 한 5m 떨어져 있는 내가 그 자리에 5m 이쪽 밖에 있지 말고 나도 들어누웠으면 가산점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개혁한다면서 이게 개혁이야? 그럼 가산점 주면 이 60명은 자동적으로 공천에 유리하다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기죽지 말라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들어가도 기죽지 말라고 독려해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준 것도 조국이 퇴진했으니까 역할을 했다. 칭찬하기 위해서도 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12월 달 임기에 이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더 연장시켜 내년 4월까지 공천에 영향을 주고 싶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는 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넘어서서 정략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시 더 분노를 합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해가 조국이 물러간 줄 아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원내대표 당대표가 나와서 연설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거야.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시위를 할 때 원내대표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 맞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기의 연설장이냐 이거예요. 웅변대회장이냐 이거야. 국민들이 소리를 듣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대표가 자기의 원내 대표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기 위한 사전포석 내지는 자기 편으로 손들어주기 위한 아니 가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나 대표를 계속 하십시오 할 가능성이 더 높지 내려오십시오 할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그리고 계속 나 대표는 그것이 또 나 대표 자신도 그런 밖에서의 의혹적인 눈 그리고 그런 추측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는 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패스트 트랙을 막으려고 몸을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당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당대표도 여러 번 같은 목소리를 냈다. 왜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을 안 냅니까? 애둘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는 그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것이 꼭 집어가 패스트 트랙을 막으려고 몸을 던진 본회의장 앞에 들어누운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당대표를 끌어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겁도 없이 더 나아가서는 오만하게 샴페인을 이렇게 빨리 터뜨려?
공수처법을 못 막으면은 자유한국당 너들은 가는 거야. 지지율 또 폭락하는 거야. 그것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무슨 표창장을 주고 패스트트랙에 기여했다고, 그것 막는 데 대해서 기여했다고 가산점을 준다? 정신 차려. 국민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임종석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물론 그들이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작전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샴페인 터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당 자체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패착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뼈아픈 지금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는 걸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덕택에 저는 오늘 또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